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데스크 이용환입니다. 4월 18일 수요일 오후 시간을 지나고 있죠. 자, 최은희 씨 별세 소식을 접한 팬들의 슬픔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못다한 최은희 씨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최은희 씨가 직접 주례를 서준 영화 감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스토리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인선, 이 세 글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댓글 조작 사건에 이 경인선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철도 경인선이 아닙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창한 봄날입니다. 자, 4월 18일 수요일, 오늘은요, 노은지 강경규 기자와 함께 북한학 박사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함께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은희 씨 얘기를 어제 저희가 한참 해드렸는데요. 워낙 이 최은희 씨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산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지금 빈소가 차려져 있는데 빈소에 오늘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이 최은희 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엄앵란 씨를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엄앵란 씨의 이제 남편이죠. 배우 신성일 씨가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배우 김창숙 씨의 조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뭐 내일 오전 발인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영화계 인사들이 많이 찾았는데 네. 신성일 씨가 폐암을 앓고 폐암 투병 중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이제 전에 들으셨을 텐데 그래요. 폐암 투병 중인 신성일 씨도 이렇게 찾아서 직접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이 외에도 많은 영화인들이 찾아서 빈소가 계속 오늘 하루에도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방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박명록의 신성일, 그리고 부인 엄앵란, 이렇게 박명록의 이름을 쓰는 영상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일 씨가 최은희 씨의 빈소를 찾아서요, 유가족들과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술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술을 얼마만에 한 번씩? 일주일에 3번. 그 5년을 하셨어요. 5년을 하셨어요. 보통이지, 보통이지. 그런 장면에 우리 극장에 다녔을 때마다 좀 나았을 때가 많이 나았을 때.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징조가 없었어요. 식사 잘하시고 그런 잘 보시고. 정말 너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엄청나니요. 내려에 갔을 때. 맞아요. 네, 그때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재밌게 지내다 오셨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네, 최은희 씨의 아들이죠. 신정균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저 유명한 신성일이라는 이름이 최은희 씨가 지어준 거라고요? 네, 최은희 신성옥 부부가 지어준 예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성의 신은 신성옥 감독의 신을 좀 봄땄고요. 그리고 성일은 스타, 그러니까 별성자의 하나 일자에서 1등 배우가 되라. 그 중에서 제 1위가 되어라.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 이름을 지어준 신성일 씨, 계속해서 신성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빈소를 찾은 거는 신성일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빈소를 잇따라 찾았는데요.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최은희 선생님은 저의 그 여배우들의 우상이죠. 그 이제는 좋은 곳에 가셔서 아주 편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이제 따라가서 같이 한번 또 출연합시다. 최은희 선생님 납득되시고 완전히 끝나는 인생 같았는데 거기서 해우하셔가지고서 또 영화를 만드시면서 두 분의 사랑은 흉명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태연실 씨, 신영균 씨 목소리를 들었는데 최은희 씨 하면 북한과의 뭐 인연도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안 좋은 기억이지만요. 북한학 박사인 신석호 부장은 이 고 최은희 씨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 이제 북한학을 공부하면서 김정일을 공부하게 되고 또 김정일이 한 굉장히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은희 씨 부부를 납치했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김정일의 그 심리 상태는 뭘까? 대한민국의 영화 배우, 영화 감독 부부를 납치에다가 자기 옆에 두고 싶었던 그 심리는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죠.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1974년에 이제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내락이 되고요. 1980년에 공식화되는데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납치한 게 1978년이니까 예. 후계자가 되고 갓 이제 4년 뒤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갓 뭐랄까 그 북한이라는 그 절대 1인의 독재 국가의 후계자가 된 그 어떤 그 이제 후계자 독재자로서의 모험주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모험주의 볼 수가 있고 워낙 영화광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이 나라의 독재자가 되는 거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저런 걸 해보고 싶다. 저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저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를 진짜 실행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예. 그게 바로 북한 독재 국가의 굉장히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은희 씨는 뭐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대표작이라고 하면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이 작품 아닐까요,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기억나는 좀 대사가 있는데 아저씨도 삶은 달게 좋아하우 뭐 이런 대사가 좀 유명한 기억나더라고요. 대사죠. 네, 예. 구호책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영화 속에 최은희 씨의 모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얘기했지만 정말 유명한 대사죠. 아저씨도 삶은 달걀 좋아하우. 신부장도 꽤 얽힌 뭐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연은 없지만 저 장면은 뭐 어릴 때는 많이 봤죠. 예.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정말 그 전성기 때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예, 정말 아름다우셨고 저 영화로 말씀드리자면 그 어머니와 그 아저씨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이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문학적으로도 또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아직도 길이 남아있는 그런 건데, 네. 뭐랄까, 저런 처지에 있었을 법한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마음을 최은희 선생님이 잘 저렇게, 액션과 말로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스태프들이 열심히 최은희 씨와 관련해서 과거 자료를 찾다가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료를 하나 발견했죠, 노 기자? 네, 54년에 이제 찍은 흑백 사진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최은희 씨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죠. 마릴린 먼로와 함께 찍힌 사진인데 저게 54년에 주한미군 환영행사에 이제 환영행사를 위해서 마릴린 먼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환영행사 때문에 나간 최은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두 사람이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최은희 씨가 1926년생인데 마릴린 먼로도 1926년이라 두 사람이 그래요? 동갑 여배우라고 동갑이었군요. 합니다. 함께 예. 뭐 최고 스타들이 저렇게 만난 뭐 사진까지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마릴린 먼로와 함께 찍은 1954년도의 사진. 정말 특이한 모습인데요. 신부장 말씀하시죠. 저 사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게 봤는데, 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954년이 언제냐면은, 1953년에 한국 6.25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미군은 자꾸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지금 미군이 가면 다시 전쟁이 되고 적화가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포로를 막 석방하고 그래서 예. 얻어낸 게 바로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저것은 54년이니까 한미동맹이 맺어지고 바로 그 다음에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예. 여자 배우,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 배우가 만났는데 마릴린 먼로는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고요. 그 당시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배우가 바로 최은희 선생님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문을 열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최은희 씨가 주례를 서준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냥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그분을, 그 주인공을 바로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바로 그 네, 주인공은 이장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은희 선생님께서 직접 주례를 서준 그 주인공 예. 이장호 감독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은희 씨의 빈소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빈소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요.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아침에 임권택 감독님 또 신성일 선생님, 도정환 문공부 장관님, 예. 지금 최불암 선생님 와 계시고, 아, 최불안 씨도 지금 와 계시는군요. 네, 예. 그 사모님도 와 계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네, 최은희 선생께서 네. 최은희 선생의 남편분이셨죠. 신상옥 네. 감독의 12주기 추도식 6일 뒤에, 정확히 네, 6일 네. 뒤에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더 그래서일까요? 더 슬픔에 많이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감독님께서도 처음에 이 별세 소식을 접하시고 많이 놀라셨죠? 아, 저희는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놀래진 않았고, 예. 단지, 허망하게 한 세기가 또, 영화 한 세기가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최은희 선생을 이장호 감독께서 가장 최근에 뵙거나 그랬던 네. 건 언제쯤으로 기억하시는지요? 저희는 가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어서, 예. 그냥 소식, 병원에 가서, 투석하시는 동안에 소식 듣고, 예. 그리고, 한두 달 못 뵌 동안에, 결국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예. 투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투석을 몇 년 동안 그렇게 탈 없이 잘 받으셨는데, 요번 투석은 갑자기 혈압이 오르시다가, 급강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사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장호 감독님의 결혼식 주례를 서주신 게 최은희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실은 여성 주례 1호다 이런 것도 좀 큰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계기로 주례를 좀 부탁하게 되신 건가요? 너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선생님이 이제 신상옥 감독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신상옥 감독님이 질색을 하시면서 야, 나는 주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차라리 최은희 여사한테 부탁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최은희 선생님이 아주 기분 좋게 오케이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은희 선생님 주례를 섰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너무 더 잘됐다, 좋다. 그래가지고, 최은희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죠. 네. 네, 근데 이 감독님이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은희 선생께서 이제 주례 도중에 이제 땀을 직접 닦아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덩달아 이제 매스컴을 좀 타서 상당히 긴장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에 대한 사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은희 선생님은 워낙, 특 A급의 배우시니까 주례도 연기처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땀이 비실비실 막 흘리는데, 네. 눈 속에 땀이 들어가니까 자꾸 제가 고통스러운데, 선생님이 한복 조거리 소매에서, 가제수건을 꺼내시더니,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너무, 선생님은 줄에 서시는데 아주 익숙하신 것처럼 보였고, 예. 저야 물론 처음 장가가는 거니까 떨리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 감독님 한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은희 선생께서 주례를 직접 서주셨잖아요. 네. 저희 오늘 제작진이 최은희 씨가 주례 서고 이제 이 감독께서 이제 결혼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옛날 주간지에는 잔뜩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옛날에 주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꼰대의 서울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 예. 정말 옛날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쭉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말 이 감독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고 최은희 선생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요. 오늘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빈소에서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렸는데, 오늘 신상옥 감독님 돌아가셔서 이제, 땅에, 묘지로 들어가시는데, 최은희 선생님이
흙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 흙을 뿌리는데 최은희 선생님이 여보 난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사랑해요. 그러고 여기 돌아서서 쭉 걸어가시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한 번도 그 눈물 안 흘리다가 오늘 처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발인이라고 하죠.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감독님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경황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장호의 외인 구단으로 유명한 이장옥 감독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그 일전에 보면 그 최은희 씨 때문에요. 과거에 최근 말고 과거에 최은희 씨 때문에 뭐 네로라 하는 영화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노 기자? 네, 그게 바로 1984년인데요. 최은희 씨를 납치해간 북한을 규탄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유명한 영화인들이 모두 모인 그런 행사였습니다. 당시의 영상을 한번 어렵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은 여기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북한결의 최은희 신상옥 납치 만행을 규탄하는 영화인 규탄 대회에서 신상옥 씨의 어린 아들은 아빠를 빨리 돌려달라고 호소한 데 이어 영화인들은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즉각 돌려보낼 것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제 눈물 흘리는 배우들도 있고 사실 네. 이제 영화계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싶은데 신 부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왜 1984년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84년일까? 납치당한 거는 1978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4년이면 벌써 6년 뒤에 저런 모임이 있었다는 게 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저게 정말로 그 영화인들이 처음 모여서 집회를 한 거라면 예.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78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1년 전이었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독재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80년으로 가면서 이제 신군부의 광주 민주화운동 그 사태가 일어나고 굉장히 신군부의 엄혹한 그런 그 군부 권위주의 독재가 계속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시절 동안에는 영화인들이 저렇게 모여서 동료를 구해달라고 하는 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정치 상황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1983년에 아시다시피 아웅산 그 폭파 사고가 일어나고 남북이 굉장히 이상한 계기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예. 84년 5년을 거치면서 이제 남북 대화가 무르익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저런 영화인들도 모여서 북한에게 최은희 신상을 풀어줘라 이렇게 목소리를 처음 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78년에 납치가 됐고 84년도에 영화인들이 모여서 북한을 규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안양 예고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북한의 납치 행태를 규탄하는 그런 규탄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희귀한 자료도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두 영화인이 설립했던 안양 영화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 규탄 대회를 갖고 북한결에는 이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외쳤습니다. 갑자기 왜 안양 예고가 등장하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을 강 기자가 좀 줄까요? 예, 바로 이제 최은희 씨와 신상옥 감독이 이제 같이 후학 양성을 위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이기 때문인데요. 예, 당시에 이제 안양영화예술학교인데 현재는 안양예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림에서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집회를 좀 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때 아무래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그러니까 1978년에 홍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배우들이 이제 최은희 씨 등 해당 배우들이 예. 홍콩을 방문해서 이제 자본을 끌어오려고 갔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납북의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최은희 씨가 설립한 학교가 안양 예고인데 결국 그 학교 때문에 북한에 납치되는 계기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학교를 살려보려고 홍콩에 갔던 건데 그게 바로 납북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 안양 예고의 스토리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당시에요. 1984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뉴스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의 뉴스 내용입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6년 전 실종됐던 최은희 신상옥 씨가 북한교열에 강제 납치돼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로만 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옥이, 견마님 모두 친한 식구들. 북한거리는 최근 재미교포 여인을 입국시켜 신상옥 감독의 자녀 2명을 납치하려 했으며 일본인 영화인을 연락 공작원으로 입국시켜 가족들에게 육성 녹음 테이프와 편지 등을 전달케 했습니다. 아, 이런 거군요. 이 대한뉴스는 78년도에 최은희 씨, 신상옥 씨가 납치가 됐잖아요. 근데 계속 모르고 있다가 이 지금 대한뉴스가 84년도거든요. 이 대한뉴스를 통해서 그때서야 이 납치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거네요, 신부장?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게 바로 1984년이네요. 아하.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그때까지는 그 사실 모르고 있었고, 예. 이제 정부의 공개에 따라서 집회를 연 게 이제 아까 보신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언제부터 알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첩보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왔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게 바로 1984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이 북한이, 그러니까 최은희 씨, 신상옥 씨는 실제로 납치를 했고, 이 최은희 씨의, 그러니까 자녀들까지도 뭐 북한이 납치를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자녀들도 납치해서 북으로 데려가려고 했고, 그리고 어. 실제로 저 북한이 그 방금 들으셨던 게 최은희 씨의 육성 테이프를 북측에서 보내온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래요? 본인들이 우리가 납치했다는 사실을 좀 알리는 셈이 됐는데, 예. 거기에 보니까 편지도 함께 동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의 보도를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녹음 테이프와 편지는 춘향전 등 영화 시나리오 10편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교련은 이들을 해성과 금강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동원해 선전 영화 제작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은희, 신상옥 부부를 납치를 한 건데 실제로 뭔가 추가로 더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영화 시나리오를 보내라. 그러면서 일일이 영화 제목 같은 것도 적어서 영화 시나리오 10편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것도 어떻게 보면 김정일의 좀 기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납치 아하. 사실을 알리면서까지 뭔가 추가로 요구해 가면서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요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었습니다. 김정일이 영화 시나리오를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건데요. 거기 이렇게 보면 김정일이 요구한 영화 시나리오 중에 눈에 띄는 게 신부장 네.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춘향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춘향전은 또 최은희 씨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춘향이라는 제목으로 예. 1961년에 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고인께서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전성기를 시작하는 영화였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마 그거를 북한의 김정일 여기 나오네요. 이게 네. 그 관련 포스터죠. 성춘향. 38만 관객이 봤다고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을 이제 북한의 김정일이 봤겠죠. 1961년이면 김정일은 아직 뭐 후계자가 되기 전이고 그냥 김일성 주석의 아들이었을 그런 상황인데 그때부터도 아마 그 문화적인 취향이 강했고 특히 영화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은희 선생님을 그때 보게 되고 예. 아마 그때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야, 저 사람 좀 데리고 와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아까 신부장이 이런 영화인들까지도 납치하는 게 북한 사회다. 북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요. 북한이 최은희 씨를 납치한 이후에 이런 영화인들만 납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대한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실태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북한결의 검은 손은 세계 도처에 뻗쳐 있습니다. 교사를 비롯해서 해외 기술자, 예술인 등을 납치하려 했던 일 등 모두 19차례 걸쳐 마수를 뻗쳐왔었습니다. 예, 금방 들으셨죠? 교사, 해외 기술자, 예술인 뭐 할 것 없이 납치를 다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최은희 씨가 북한에 납치가 돼서 매주 금요일마다 김정일이
김정일이 매주 금요일 되면 최은희 씨를 맨날 불러냈다면서요. 네, 뭐 최은희 씨를 불러서 금요일마다 파티를 열었다. 이렇게 최은희 씨가 수기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가요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해서 뭐 패티김에 뭐 이별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노란 샤스의 사나이, 동백아가씨 이런 노래들, 특히 한국 가요 듣는 걸 상당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면은 불러서 이제 같이 파티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최은희 씨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8년 동안 나는 가장 긴 연기를 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싫은데도 김정일을 만났을 때는 뭔가 웃으면서 예. 응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긴 연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최은희 씨에 대한 이야기, 뭐 정말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쯤 하고요.